17. 격려와 학원의 기술 긍정적 강화의 힘에 대한 이해. 우리 모두는 자녀가 최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를 원하지만, 칭찬과 긍정의 말은 자녀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격려와 긍정의 기술, 그리고 그것이 어린이의 행복과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지지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유형의 격려 및 긍정 진술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강화가 어떻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실패와 실수에 대한 더 건강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육아에 있어 긍정적인 강화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 강화의 이점 발견. 긍정과 격려가 자녀의 발달에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가. 격려와 확인. 긍정적 강화의 힘에 대한 이해.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데 있어 긍정적인 강화의 힘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 강화는 크고 작은 성공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말하며 구체적이고 결과보다는 노력에 중점을 둡니다. 긍정적인 강화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언어적 확언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언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친절한 말이라도 진실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의 이점은 엄청납니다. 긍정적인 강화는 성장과 성공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용과 긍정의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더 나은 정신 건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개별적인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자녀를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나 실패에 직면했을 때 지지하고 배울 기회를 찾고 아이들에게 밝은 면을 보는 방법을 보여주는 등 올바른 태도를 장려함으로써 아이들이 집중력과 동기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보상을 활용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적인 게임을 하는 것도 아이들의 관심과 도전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는 자녀에게 체계와 일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면 어린이는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계는 그들의 필요와 선호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일관되고 확고하면서도 경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와 루틴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이들이 집중력과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태도 조정은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열정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키우는 것은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과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밝은 면을 보는 방법을 보여주고 실패도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아이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 요가, 미술과 같은 활동은 어린이가 마음챙김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식별하고 피하는 방법,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 건강한 배출구를 갖는 방법을 학습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챙김은 불쾌한 감정을 다루고 불안을 줄이는 데 훌륭한 기술입니다. 부모도 자기 관리를 실천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경계 설정, 영재 육성에 필요한 부분.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모든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며 특히 아이의 재능을 키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계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이며 어린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계를 모두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경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시간 및 체계적인 학습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시간 제한 설정. 자녀가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합니다. 자녀의 능력 수준에 따라 연령에 적합한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과도한 일정을 계획하지 않고 자녀가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 일관되고 합리적인 규칙과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실수도 학습 과정의 일부라는 점 이해하기. 자녀에게 필요한 경계를 확인한 후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는 명확한 결과와 일관성이 작용합니다. 규칙이 깨졌을 때 확고하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수는 용납되지만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자녀에게 보여줍니다. 구조와 루틴을 갖는 것의 이점은 다양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마련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격려하며 책임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기대치를 갖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신뢰와 존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의 개인적인 필요와 선호도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모든 어린이가 학습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따라 기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경계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양육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영재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명확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면 어린이는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태도 조정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힘 이해하기. 자녀의 성공과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문제 해결과 전반적인 성공에 있어서 태도의 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태도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나 작업에 접근하는 방식이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관계없이 성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탄력성과 낙관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다양한 정신적, 감정적 상태와 그것이 자신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지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요인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발견은 일기 쓰기, 명상, 미술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모든 활동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장려한다는 것은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모든 도전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갇히는 대신 아이들은 문제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나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찾고, 실패도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정신 건강 개선, 탄력성 증가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부모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인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창출하고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과 배출구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계속 지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결정에 주인의식을 갖도록 격려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의 가치를 배우고 집중력과 의욕을 유지하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은 아이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격려와 확언의 기술 긍정적 강화의 힘에 대한 이해. 스트레스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너무 심해지면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몸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스트레스 징후에는 수면 또는 식습관의 변화, 두통, 압도감, 짜증, 회피 행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팁과 전략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식별 및 방지하고 자신과 자녀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한 배출구를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방과 후 활동이 많은 경우 약속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휴식을 위한 휴식 시간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과 일과를 개발하는 것도 스트레스 수준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자신의 생각, 느낌, 감각에 현존하고 이를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일기쓰기, 요가, 명상과 같은 마음챙김 활동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또한 자신과 자녀의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자기 관리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며 여기에는 긴장을 풀거나 즐거운 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녀의 우려 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더 나은 연결을 형성하고 두 사람 모두 어려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며 귀하와 귀하의 자녀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식별 및 방지하고 건강한 습관과 일상을 개발하고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 관리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장에 설명된 전략을 사용하면 스트레스를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며 자녀가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긍정하는 것이 아이들이 성공하도록 돕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최종 결과보다는 노력과 취한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확언을 활용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지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기대치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격려와 긍정의 기술을 사용하면 아이들은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영재성을 격려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부모들은 재능과 성공을 장려하는 것이 학문적 우수성의 형태로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입니다. 재능과 성공을 장려하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성공하도록 돕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창의력, 감성지능, 사회 및 생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만 초점을 맞추면 다른 중요한 기술과 능력의 발달을 무심코 간과하게 됩니다. 지능과 재능은 학업 성취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학문적 측면에만 집중하면 자녀가 창의성이나 리더십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주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다르게 배운다는 사실을 부모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교육적 접근 방식이 한 어린이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른 어린이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때는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어린이는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어린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교육 접근 방식을 맞춤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능과 재능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지능은 단순한 시험 점수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능력과 기술의 집합입니다. 부모가 지능이나 영재 점수를 엄격하게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자녀의 능력의 미묘함을 놓치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자녀가 자신만의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도록 도울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성공이 항상 학업 성적이나 시험 점수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다양한 형태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학업, 예술, 스포츠 등 아이들의 모든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관심사를 지원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탐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